먼 길 돌아온 봄이 문을 두드립니다. 살포시 햇살에 물든 봄 소식. 남녀 끝에서 피어난 봄의 숨결. 오랜 역사와 문화, 남도의 이야기가 있는 곳. 맑은 차 한 잔에 봄의 인사를 담아봅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듯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번지듯이 스미듯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남도에 내려앉은 봄을 만납니다. 넓게 펼쳐진 갯벌과 습지, 그리고 그 위를 스쳐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갯짓. 물길은 굽이 돌고 바람은 쉬어가고 수많은 생명이 기대어 살아가는 곳. 자연이 전하는 가장 부드러운 이야기,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생태라는 말을 붙으면 항상 좀 궁금해. 이게 뭘 볼 수 있을까? 와, 여기 숨겨져 있었네. 탐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진만 생태공원. 잔잔한 풍경 속에 작은 생명들이 깃들어 있는데요. 일렁이는 마음 다독이는 갈대밭. 자연과 공존하는 생명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주차장에서 대충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뭐가 있지? 공원인데? 근데 여기 전망대 딱 올라오니까 아, 이거였구나 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랄까,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쫙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봤지? 이렇게. 물소리, 바람소리, 갯벌 너머로 이어진 시간. 그 고요한 품 안에서 작은 생명들이 조용히 하지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오, 구멍이 송송송송 뭐가 살아있네. 흔적을 통해서 엿보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는 흔적을 아주 많이 남겨서
여기 누구 건지 이 땅 누구 건지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강진만 생태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생태 서식지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물 창고입니다. 10여 종의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서 천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데요. 강진만의 다양한 표정, 순간의 기록들을 만나봅니다. 또 순간을 딱 잡아내셨네. 자연이 살아 숨쉬는 힐링 공간, 그 찰나의 감동을 이곳에서 엿봅니다. 딱 트였네.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약간의 그 드라마가 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올라가면 딱 보이고 그 전엔 예측 못하게 해서 또 골목을 꺾으면 보이고. 근데 딱 그런 공원 같습니다. 어우, 너무 좋은데요. 더없이 편안한 나루, 강진이라는 말의 속뜻인데요. 장석원 작가에게 강진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너른 갯벌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강진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이곳에서의 감상을 그림에 담아봅니다. 봄도 되고 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그려봤는데요. 이 강진만 생태공원을 둘러보니까 보이는 거는 일부지만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는 것이 참 많다. 뭐 보여야 괜찮은 거고 또 보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고, 특히 요즘에는 튀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쩔 땐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나.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이미 주인공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배려고 넉넉함이 아닐까. 그래서 이곳에 그 넉넉함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갯벌의 생명들. 이곳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소리 없이 피었다가 소리 없이 지는 동백. 그 꽃을 만나기 위해 월출산 아래 비밀의 정원 백운동을 찾았습니다. 여기 터를 잡으신 분은 이담노, 담떠한 오자, 저로서는 13대 선대신데 이곳에 터를 잡고 이곳에서 수양하고 사셨는데, 월출산이 소금강이라고 할 정도의 이제 명산입니다. 그런데 그 무릎 정도에 지금 여기 백운동 올림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난대 온시림, 동백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생달나무, 이런 난대 온시림이 다 웅거져 있어서 정말로 그 신선이 놓이는 곳, 무릉도원,
그런 것을 어떤 분이든 와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 백운동의 뜻인데요. 여백 위에 채워진 자연의 질서. 백운동 정원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을 자연 속으로 되돌려놓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초이선사에게 그리게 했다는 백운동도 오래된 그림 덕분에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다녀간 옛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대의 뜻을 이어 정원을 지켜온 사람들. 그 덕분에 전통과 자연, 철학이 어우러진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연 풍광도 좋지만 여기에 살았던 분들과 오셨던 분들의 인생사가 녹아져 있거든요. 다산 선생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그 좌절 속에서 극복하고 그 위대한 실학자가 되었던가. 또 이 백운동에 와서 그 사셨던 분이 어떻게 이 훌륭한 낙원을 가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워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원 뒤편 곧고 단단한 기운이 가득한 대나무 숲. 이 숲 아래 귀한 차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찻씨앗이 떨어져서 자란 차나무들인데 대숲 속에 있는 차나무가 좋은 점은 대숲이 자연스럽게 햇볕을 좀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면 차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좀 감칠맛이 많은 그런 찻잎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찻잎으로 차를 만들면 훨씬 향기롭고 맛이 좋죠. 조선 중기에 백운동 별서가 지어지면서 이곳의 주인이었던 이담로, 그 다음에 쭉 후손들이 이 일대의 차로 계속 차 문화가 이어져 왔는데, 또 특히 그 강진을 유배 오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곳의 경치에 반하셨고 또 이곳의 차향에 반하셔서 이곳의 차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바위 봉우리가 웅장하게 솟은 월출산. 범상치 않은 산자락 아래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 찻잔을 앞에 두고 말없이 마주한 이 순간, 그 고요함이 마음을 다독입니다. 산마다 야생차가 가득 들어있는 곳이 강진이고요. 그런 곳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로 오셔서 강진의 차를 재발견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직접 제자들과 함께 차를 만들어서 마시고 그 당시 대단한 사대부들과 차로 교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침체되었던 조선의 차문화가 확 부흥을 한 것이 이곳 강진이에요. 강진은 역사와 함께 차향이 은은하게 계속 흘러왔던 그런 곳입니다. 산의 숨결, 기다림의 온기.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조용한 사색이 차 한 잔에 오롯이 담깁니다. 강진 읍내에 있는 사이제 저작거리, 전통 체험과 다양한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동네인데요. 그중 초가집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초가가 있네. 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예. 이게 초가가 네. 보이는 거 보니까 뭔가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예. 강진에 유배온 다산 정약용. 그가 머물렀던 집의 재현입니다. 이 홈그라운드식 예, 그러죠. 예. 신발 한 짝도 이렇게 벗고 계시. 주인이시니까. 다전정현 선생님 왔을 때 이게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오갈 데 없는 그 정현 선생님을 우리 주모 어르신께서 딱 따뜻하게 맞아줘가지고 마음을 자기가 많이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정현 선생님께서. 고마우신 분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어떤 누구도 음. 가까이 못했거든요. 이제 유배에 왔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이제 여기 수령님의 그렇죠. 원님이 이렇게 뭘 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 주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여기서 기거를 하셨던 첫 장소이라서 의미는 좀 깊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다산 선생님께서 기록으로 예, 남기신 나름 건가요? 다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록에 또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뭐 예,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복원도 못했을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의제, 생각과 용모, 언어와 행동, 이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 이런 뜻을 가졌다는데요. 주모의 배려로 거처를 정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던 다산. 어찌 보면 사의제는 치유와 회복, 창조와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럼 그때 막 시장하시고 이랬을 때 막 따뜻한 사랑 받았다고 기록 남기셨다고 그러면 드신 것도 왠지 적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록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조밥에 아욱 된장국을 이제 드셨는가 봅니다. 조밥에 네, 아욱 된장국. 그래서 오. 한 끼 식사를 하시면서 따뜻한 정을, 강진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 아욱은 살인문을 닫고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욱은 맛과 영양이 뛰어난 채소라고 하는데요. 다산 선생의 고된 시절을 견디게 해준 음식, 그것이 바로 아욱국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산밥상 나왔습니다. 아, 이게 다산 선생님께서 드셨다는 바로 그 조밥에 아욱 된장국입니다. 조밥에 아욱 된장국. 네네네. 야, 근데 제가 아까부터 네. 보니까 여기 뒤에 주모상이 있는데 네. 어머님하고 지금 자세도 그렇고 네. 닮으셨어요. 네, 저는 주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강진에 사니까 닮은 것 같아요. 아, 아. 주막이니까 예, 예. 제가 혹시 예. 주모라고 불러도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 아니 오늘? 오늘 주막이니까 주모라 부르면 좋죠. 아, 진짜? 근데 손님들이 네. 이리 오너라 하는 것은 싫어요. 아, 이리 오너라. 네, 막, 이리 오너라 하는 거 싫어요. 양반집에서 하인을 부른 거잖아요. 그렇지. 요즘 저는 세상에. 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응. 그냥 주모까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따 이제 식은만 얼른 드셔봐. 말그만하고 어. 알겠어. 식기전 저도 먹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아욱. 예, 아욱. 아유, 기가 막히네. 이거 건더기가. 깔끔하다 맛이. 예, 선생님께서 여기 계실 때 아욱국을 드신지 아세요? 아, 그 주모 마음 아닐까요?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 계실 때 네. 자기 마음이 그렇죠. 유배 오셨으니까. 그죠. 속사니까 술은 드셨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모가 아욱국을 끓여줬는데 이미 주모는 아욱국이 해장용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오. 그래서 심신 안정용으로 아욱국을 드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우리 주모가 네. 또 그 마음까지 헤아려 가지고 속도 풀지만 마음도 좀 풀어라. 예, 예, 아, 이거 예. 배려심이네요. 그렇죠. 따뜻할 때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 음.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좋은 데 가서.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주모는 다산 선생님 뵀던 것 같아요.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검소하지만 정이 있고 소박하지만 깊은 배려가 담긴 밥상. 다산이 받았던 위로의 한 그릇. 삶을 견디게 한 조용한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옛 정미소 건물을 새롭게 고친 공간. 강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네 미술관입니다. 작년 생각난다. 쌤이가 못 봤지. 네. 여기가 어떤 마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 공간 이제 리모델링하고 오픈하면서 지역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누가 사용하는지 인사를 드리려고 만든 자리인데 바로 옆에 군동의 청남중학교인데 그 친구들이 직접 와서 어른들한테 서빙도 해드리고. 아회라고 하는 말이 약간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치면은 외국의 살롱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야해도가? 미술관이에요. 아니, 네. 어떤 작품이 있을 건가 그런 것도 기대해도 되고. 작은 마을에 즐길거리가 없었는데 미술관이 생겨서 자주 놀러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신기하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어떤 작품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뭐 이렇게 소감을 나눠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고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예술 작품을 접하고 또 직접 그걸 기획해보고 하는 활동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실제로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미술관의 역할을 아이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 나름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선 청년들. 또 하나의 가능성, 또 다른 삶의 방식. 여기 강진 청년마을에서 현실 위 새로운 꿈을 그려봅니다.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본인의 삶의 목적에 맞게 지역에 내려와서 살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강진 소개하고 여기서 어떤 일자리를 시험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지역분들이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마련하는 거니까 네, 같이 공존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청년과 강진, 강진과 청년을 이어주고 있는 강진 청년마을.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강진에 정착한 청년들이 있다는데요. 한옥 목수인 김시온 씨는 목공교실을 운영하며 강진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분야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변에 뭐 민원 같은 거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전국적으로 목공에 대한 니즈나 이제 원목 가구나 이제 목공 교실에 대한 니즈는 크든 작든 어디에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그 수가 적을 지연정 어느 정도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승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기회가 될 확률이 있는 게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온 대표는 한옥 목수로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 전국을 누비며 한옥 건축 현장을 다녔는데요. 지금은 목공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강진 사람들과 함께 기술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진에서 목공방을 운영을 저 혼자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역 청년들하고 상생해가지고 그 인력들을 또 채용하고 다 같이 힘내가지고 이제 목공방을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지역 사회에 뭔가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또 한 명의 청년을 만나볼 텐데요.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한 건물에서 강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리라는 작물이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만 재배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재배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리서치를 통해서 강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쌀귀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전국에서 귀리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진으로 이제 귀촌해서 처음에 여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의 특산물인 쌀귀리로 해외 시장을 누비고 있다는 이지희 대표. 쌀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해답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쪽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귀리를 오트밀로 섭취했을 때는 제가 매력적이었던 거는 동서양 음식이 다 잘 어울렸던 게 매력적이었고 또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고소하다는 거 또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점이 좀 이제 매력적이었습니다. 한 줄기 귀리에서 시작된 단단한 미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쌀귀리 덕분에 강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쌀귀리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진에 터를 잡은 지도 이제 어느덧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를 정착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거주하다 보니까 애정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물론 사업을 잘하는 일반 뭐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강진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이고 사업이 좀 성장함에 따라 좀 지역 사회에 좀 환원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 가득한 남도의 바다. 햇살에 부서지는 물결 사이로 강진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사실 강진은 제가 20대 때 대학생 때죠. 그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인데요. 제가 달라진 건지 강진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던 정말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강진에서 좋은 분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기분이 너무 막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해남의 봄날은 또 어떨지 무척 설레고 기대를 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쪽의 쪽빛 바다와 함께 걷는 길. 부산에서 해남까지 이어지는 남파랑길을 따라 강진에서 해남으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깊고 묵직한 산속에 피어난 매화. 소리 없이 봄을 알려줍니다. 정말 산뜻하다 동네가. 정비를 참 잘하네. 두륜산 자락 자연 속에 스며들듯 앉아있는 대흥사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대흥사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야, 여기 대흥사 와 보니까 산길로 따라올 때 몰랐는데 네. 터가 굉장히 넓어요. 네, 맞아요. 자연 자체를 살려서 예,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산 모양도 네. 굉장히 좀 독특해요. 네, 맞아요. 바로 앞에 부처님께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 저쪽이 혹시 얼굴? 네네네. 머리 얼굴이 있고요. 예, 이렇게 누워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봉우리 보시면 예. 이렇게 예, 그 수인을 이렇게 예, 선이 있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이제는 그걸 알고 나면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를 감싸하는 산마저 부처의 모습이 되는 곳. 자연과 진심이 만나는 자리. 그 고요함이 마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선생님 보니까 여기 부도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부도가 많다는 것도 서산태사님께서 이제 그분의 의발을 여기에다가 태흥사에 모시게 되고 난 후로부터 많은 스님들이 여기서 배출됐습니다. 아, 그럼 제가 아는 서산대사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예, 서산태사님이라면 순병을 일으키신 네. 예, 그분이잖아요. 인지내란 때. 수많은 부도탑 중 가운데에 자리 잡은 서산대사 부도탑. 이 부도탑이 대흥사에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얀산 거기 계시다가 이제 그 입적하실 때 의발을 여기 대흥사에다가 모시게 예,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후로부터 이제 서산태사님 부도도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서산태사님의 의발을 모시고 난 후로부터 대흥사가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서산대사의 마음이 내려앉은 곳. 그 정신이 머문 자리에 오늘의 대흥사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 피어난 붉은 마음, 소리 없이 강렬하게 피어오른 꽃처럼 대흥사의 봄은 깊어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네. 큰 나무가 있네요. 엄청 크네요. 네, 500년 정도. 어머나. 네, 느티나무인데요. 이제 뿌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연리근입니다. 연리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연리근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서. 네. 확실히 이렇게 네. 눈으로 뿌리가 이렇게 된 게 보여요. 네, 연인들 오면은 진짜 오래오래 함께 손잡고
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면서 여기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 속에 뿌리가 맞닿은 나무처럼 함께 견뎌온 시간. 수많은 인연과 마음, 자연과 사람, 시간과 마음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물소리도 이렇게 싹 들리고 너무 좋네요. 네. 사실은 이 하천 때문에 여기 대은사가 약간 특이한 그 가람패지 되고 있거든요. 이 하천이 이제 그 사찰을 이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은 북원이고요. 예, 북쪽에 있는 북원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쪽에 있는 남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하천을 지나감으로 석세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하천의 물로 인해 내 그 석세의 여러 가지 마음, 뭐 고민 같은 거, 뭐 갈등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나씩 씻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아, 대웅 버전이 참 단정하네요. 그게 뒤에 산도 다 걸쳐 있고. 궁금한 게 네네. 그 대들보하고 기둥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 보통은 이제 반듯반듯한데 여기는 네. 조금 들어간 것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아, 아니요. 이거 나무 원래 모양새 그대로 살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었습니다. 다른 매력이 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흥사 자체가 하천도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가람배째 했고 또 이렇게 건물 자체도 나무 원래 그 모양대로 그 활용하고 있는 그런 대흥사입니다. 휘어진 나무가 기둥이 되고 굽은 것이 중심을 지탱하는 곳.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지혜. 자연이 전하는 조화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듣고 갑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흥사 오셔가지고 기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좋은 그림 많이 그려주세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마음도 편안해지고 네.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네.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네.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과 시, 철학이 머무는 공간.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아, 날씨도 좋고 참 잘 가꿨네요 여기. 그래도 예, 우리나라 명당 중에 명당터가 바로 여기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 나무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은행나무는 여기에 터를 잡았던 어촌 윤효종 선조님의 큰아들 윤구 결정공 할아버지께서 1516년에 문과 대과에 급조해가지고 벼슬 나갈 때 그때 심었던 기념식수가 지금 저 은행나무입니다. 아, 그러면 그때 심은 나무가 저렇게 자라서. 그렇죠. 우와. 50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우와. 지금도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어요. 열매도 많이 맺히고. 가을 때 되면 진짜 엄청 나겠네요. 예. 우와. 500여 년 이어온 깊은 역사. 한 시대의 사유가 머물렀던 자리. 아, 여기가 있고. 예. 행랑채보다 서사있다 그래서 서수 때문에. 초록색 비가 내리는 집, 노구당. 그 고요한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절이 드나들고 바람이 머물던 곳. 선비의 하루가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말 않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랑채가 노구당인데요. 효종 임금께서 고산 윤선도 선조님한테 지어서 선물한 집이 원래 수원 옆에 화성에 있었어요. 그것을 고산 윤선도 선생님이 이제 1668년에 뜯어서 이 사랑채만 그대로 인천에서 배도 싣고 해남까지 가지고 와서 덧대서 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 일반 사가에서는 볼 수 없는 궁중 건축 양식이 녹아들어 있는 이 사랑채입니다, 이게. 모든 백성이 사는 집은 아무리 품계가 높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각기둥으로 집을 짓고 살도록 되어 있고, 임금이 사는 궁궐이나 사찰만 원기둥으로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궁궐에서 짓다 보니까 그런 격식을 무시하고 원기둥 그냥 쓴 거예요. 각을 내지 않고 둥글게 세운 기둥에는 당대 최고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집에 담긴 단정한 곡선은 임금이 선비에게 건넨 존중과 경의, 그 자체로 영광이었습니다. 햇볕이나 빗물이 안으로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양인데, 여기는 지붕을 하나 더 띄운 것이죠. 이거는 궁중에 가면은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에 이제 행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다닐 때 비나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하나 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기둥을 쓴 거하고 지붕을 이중으로 된 거, 이것은 궁중 건축 양식이 여기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이거 진짜 수원에서 가져올 만합니다. 공제 윤두서의 손자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고산 미인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의 명문가 해남윤씨 집안의 유물 가득한 고산 윤선도 유물 전시관입니다. 오후가 어부사시사처럼 교과서에서 봤던 고산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유물 하나하나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고이 간직해온 후손들의 정성이 전해지는데요. 입양을 하면서 보니까 고산 선조님의 형님과 어머니 유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촬영을 다 해가지고 3D 기법으로 촬영을 해서 영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진사에 가까운 영정이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고산 윤선도 선조님의 표준 영정 1호로 이제 지정이 된 그림입니다. 이야,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복원을 이제 한 거네요. 와. 이곳에는 공제 윤두서가 남긴 풍속화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나물 캐는 안악과 집신을 삶는 농부 등 혁신적이고 새로운 화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그림도 이곳 전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래서 머리 털끝 피부 하나라도 손상하면 그게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림일지라도 옛날 그림은 전부 전신상이에요. 이 그림부터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위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혁명이 시작된 그림이 계기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한 시선, 정직하고 치열한 인간 탐구의 시작. 사람을 그리고 삶을 그리고 시간을 기억하는 그림들. 그 시대 예술이 가진 깊이와 용기를 이곳에서 마주합니다.
비자나무가 이 남쪽에서 그렇죠. 자라는 나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비자나무 생계 북방 한계선은 저 백양사까지예요. 남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비자나무 숲. 초록색 비가 내리는 집이라는 노구당. 그 이름은 이 비자나무 숲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자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 비자나무는 이쪽하고 저쪽 능선까지 해가지고 한 240여 주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수명은 400년 이상 된 것이죠. 예. 이게 천연기념물 241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자나무 숲이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건가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너덜 지역이 있잖아요. 바위들이 많잖아요. 예. 여기에 털려왔던 어초운 선조님이 여기가 이제 바위가 보이면 마을이 가난해진다. 이러니까 후손들이 사철 푸른 나무. 그래서 비자나무를 심은 것이죠. 푸른 숲에 담긴 가문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 500년 세월 묵묵히 숲은 조용히 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세월을 품은 비자나무 숲 아래 푸르름은 바람처럼 스며들고 품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남 일정 아무쪼록 좋은 여행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잊히지 않는 시간이 잠들어 있는 바다. 그 깊은 곳에서 피어난 단단한 의지가 있는 곳. 해남 우수영입니다. 이 바다구나. 영랑대천의 바다. 흔들림 없는 용기. 시간이 지나도 꺾이지 않는 바다. 세상 가장 억세고 거센 물살을 가진 곳. 이곳에서 그날의 의지를 떠올려 봅니다. 이거 뚫려 있네. 와, 휘몰아치네. 이게 그 소리도 진짜 우는 소리가 들리네. 거센 바다 위를 가득 채웠던 승리의 함성. 바다는 그 모든 시간을 품어 안은 채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번지듯 스미듯 어느덧 우리 곁에 온 봄. 그 봄을 만끽했던 남도 여행. 그 감상을 이곳 남도의 품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살포시 남겨놓습니다. 이번 강진 해남 여행을 하면서 정말 모르던 곳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영롱한 구슬, 보석 하나를 손에 딱 쥐고 가슴에 이렇게 딱 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마음속에 구슬 하나를 간직하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아름다워하면서 계속 담아둘 것 같습니다.
봄을 맞이한 모든 순간에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계절. 충분히 아름다웠던 시간. 조용히 번지고 천천히 스며들었던 이 계절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추억될 것입니다.